요즘은 스마트폰은 우리를 위해 거의 모든 일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기능을 모두 알고 있다는 건 아니죠.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재밌는 팁과 요령을 배우게 될 거예요. 해외여행을 할 때는 통화 변환 차트를 잠금 화면으로 설정해서 빨리 찾아볼 수 있게 하세요. 그러면 환율 계산도 금방 할 수 있어요. 전화기에 마이크를 덮어서 오디오 녹음을 개선합니다. 이 요령은 배경 잡음을 걸러내고 중요한 오디오 소스에 초점을 맞춥니다. 충전기 코드가 너무 길면 두꺼운 펜에 감은 후에 드라이기에 약한 바람을 쏘여서 나선형으로 만드세요. 햇빛이 눈부실 때 사진을 잘 찍으려면 카메라 렌즈 앞에 선글라스를 놓으세요. 눈부심을 줄여줄 거예요. 비행기 모드를 켜서 전화기를 더 빨리 충전하고 충전 중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볼펜 스프링을 사용하여 손상된 충전기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을 약간 벌려서 충전기 머리 바로 아래 케이블에 감아주세요. 일반 지우개로 화면에 부드럽게 문질러서 지문과 얼룩을 제거하세요. 수영을 하러 갈 때는 스마트폰을 지퍼락 가방에 넣어 보관하세요. 물뿐만 아니라 모래나 화학물질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요. 거대한 주차장에 있을 때는 자동차 사진을 찍어서 어디에 주차했는지 기억하세요. 전 가끔 길을 잃어요. 웹사이트에서 전자메일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라는 귀찮은 메시지를 방지하려면 바로가기 키로 저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로그인이 더 쉬워집니다. 호텔에 충전 포트가 없으면 TV 뒷면을 확인하세요. 대부분 충전기를 연결할 수 있는 포트가 있습니다. 운전 중에 휴대폰을 잡고 지도를 보지 않으려면 머리끈이나 고무밴드를 에어컨 환기구에 연결한 다음 휴대폰을 매달아 주세요. 또는 다크 인터페이스로 내비게이션 앱을 다운로드하여 자동차 앞 유리에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밤이 되면 이 앱들은 여러분 앞에 있는 유리에 반사됩니다. 지도 사용으로 전화기의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도록 미리 경로를 찾아 여러 개의 스크린샷을 촬영합니다. 그건 그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시리의 발음을 교정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시리는 정확하게 말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외진 곳에서 전화기 신호가 잘 잡히지 않거든 비행기 모드를 껐다가 다시 켜세요. 이렇게 하면 전화기가 사용 가능한 가장 가까운 송신탑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화기의 밝기는 배터리가 더 빨리 방전시킵니다. 배터리를 아끼려면 배경을 평범한 검은색 사진으로 전환하세요. 픽셀이 검은색이면 빛이 나지 않습니다. 이 기능은 LCD가 아닌 아몰레드 화면인 경우에만 작동합니다. 배터리를 절약하는 또 다른 방법은 백그라운드에서 실행 중인 앱을 확인하는 겁니다. 설정에서 배터리 사용량을 검사하여 어느 앱이 배터리를 소모하는지 알 수 있어요. 이어폰, 에어팟, 충전기를 선글라스 케이스에 보관하면 여행 중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전화기를 프로그래밍하면 저장 공간 제한 알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든 올빼미족이라면 전화기를 컵에 넣어 소리를 증폭시킵니다. 그런 다음 알람을 설정하고 컵을 머리맡에 놓습니다.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일어나서 알람을 끄게 될 거예요. 모든 스마트폰에는 시스템에 내 휴대폰 찾기 도구가 있습니다. 전화기를 분실한 경우 다른 장치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전화기가 음소거 상태라도 최대 음량으로 소리를 냅니다. 고유 아이디로만 끌 수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휴대폰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배터리 양을 표시하는 백분율이 더 정확해집니다. TV 리모컨이 사라졌거나 배터리가 다 된 경우 리모컨을 대신해서 핸드폰으로 TV를 조정할 수 있어요. 또한 전화기를 컴퓨터의 원격 무선 마우스 및 키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행 중에 휴대폰으로 영화를 보고 싶을 땐 액체류용 지퍼락 봉지 하나를 준비하세요.
휴대폰을 안에 넣은 다음 봉지를 테이블 잠금 장치에 걸어 놓으세요. 아니면 대신 안경을 사용해도 됩니다. 안경 다리는 휴대폰 받침으로 완벽하거든요. 영화를 보거나 기사를 읽느라고 데이터를 낭비하지 마세요. 미리 컨텐츠를 다운받으면 인터넷 접속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게임을 하는 동안 광고가 쏟아지는 걸 피하려면 인터넷을 끄거나 전화기를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세요. 이렇게 하면 방해되는 전화통화도 차단됩니다. 말 나온 김에 또 한 가지. 게임을 하느라 바쁠 때 전화기에게 누군가에게 나중에 전화하라고 상기시켜 달라고 하세요. 전화통화 중에 나중에 통화 옵션을 선택하면 나머지는 전화기가 알아서 합니다. 모르는 식물을 보면 그 식물의 사진을 찍으세요. 그러면 휴대폰이 그 식물을 식별해 줄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모든 것의 이름을 알려주는 구글 렌즈와 같은 앱이 있으니까요. 애플과 안드로이드 장치 모두 마음을 바뀌었을 경우에 대비해 15에서 30일 동안 삭제된 사진을 저장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아이폰 계산기에 실수로 여분의 숫자를 입력한 경우 맨 위에서 왼쪽 또는 오른쪽에서 손가락을 움직여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전화 카메라를 디지털 줄자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커피 테이블의 치수나 문의 높이를 계산할 수 있어요. 볼륨 버튼이나 이어폰을 사용해서 셀카를 찍으세요. 일부 스마트폰에서는 음성 명령을 사용하여 카메라를 열 수 있고 어떤 스마트폰에서는 OK 구글이라는 코드 단어를 지정하면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아이폰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커서를 손가락으로 끌지 않고 스페이스바를 길게 눌러 움직일 수 있어요. 메시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아이폰에 입력한 내용을 실수로 삭제한 경우 전화기를 흔들어 실행을 취소합니다. 일부 안드로이드 휴대폰에선 손으로 화면을 가로질러 스크린샷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손바닥 모션 기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터치스크린 글러브를 사용하면 암호를 입력하여 수동으로 전화기의 잠금을 해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피하려면 추가 지문으로 코드를 등록하세요. 대형 전화 화면에서 양손으로 입력할 수 없는 경우 설정에서 한손 키보드 옵션을 활성화합니다. 이렇게 하면 키보드 크기가 좁아지고 화면 옆으로 이동합니다.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두고 올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금 지폐를 휴대폰 케이스에 보관하세요. 아니면 그냥 저한테 주세요. 제가 잘 보관할게요. 정전이 되면 전화기 플래시라이트를 켜고 그 위에 플라스틱 물병을 올려놓으면 임시 랜턴이 됩니다. 주소록이 없는 사람이 전화를 걸지 못하도록 하려면 무명 발신자 침묵 옵션을 설정합니다. 사파리에서 키보드의 마침표 키를 눌러 웹 주소를 입력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com으로 시작하는 모든 URL 랜딩이 표시됩니다.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는 경우 휴대폰을 와이파이 핫스팟으로 사용하여 노트북과 태블릿 모두에서 서핑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는 앱은 필요 없습니다. 휴대전화의 카메라가 자동으로 처리해서 찾고 있는 제품이나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앱을 하나씩 닫지 마세요. 아이폰에서 손가락 3개를 한꺼번에 문지르면 여러 개를 한 번에 닫을 수 있어요. 안드로이드 사용자의 경우 화면 중앙에서 위쪽으로 문지른 다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문지르고 왼쪽 끝에서 모두 지우기를 누릅니다. 배터리의 음극을 스타일러스 대신으로 사용하여 화면을 탐색합니다. 또는 장갑을 끼고 있다면 알루미늄 호일로 손가락을 감싸도 됩니다. 카메라 렌즈에 물방울을 얹으면 확대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동작이 감지될 때 울려대는 경보 앱을 다운로드하여 다른 사람이 전화기를 만진 것을 방지합니다. 아니면 감전이 되게 하는 앱은 어때요? 아니요, 농담입니다. 에어팟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습니다. 감시할 지역에 휴대폰을 두고 실시간 듣기 기능을 켭니다.
그러고 나서 에어팟을 주머니에 넣고 자리를 뜹니다. 스파이처럼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